주식 투자 후 너와 나는 다른 게임을 하고 있다. 130만 명의 한국인 백만장자를 떠올리며 우리의 뇌구조를 재배열하기 위해 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은 성장 사고방식 단계에 계신 분이셔야 합니다. 혹여 마이너스 생존 단계에서 도약하기 위해 들어오셨거나 생존 단계에 계신 분이시라면 처음 백만장자의 꿈부터 다시 읽어보시고 그에 맞는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이제 모의 투자와 실전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도 절대 100만 원 이상으로 실전 투자에 투입하지 마세요. 나머지는 통장에 현금으로 보관하세요. 주식시장은 내년에도 열려 있을 것이고 내후년에도 열려 있을 거예요. 현금만 있다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살 수 있습니다. 과욕은 실패를 부릅니다. 명심하세요. 그리고 주식 투자를 시작하신 분이 계시면 구독하셨겠지만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하시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뇌에 새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진행 상황을 변화가 있을 때마다 댓글을 달아서 점검하세요. 투자일지는 일지대로 잘 쓰시고요. 나의 기질을 알아가고 투자 원칙을 세워가는 과정도 댓글로 공유해보세요. 백만장자가 되어가는 과정도 댓글로 남겨 서로 공유해보세요. 여러분의 뇌구조를 재배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서로 공유하며 응원도 해주시게 되면 한결 빠르게 뇌구조가 재배열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지요. 읽으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머리를 식힐 겸 대뇌의 구조를 재배열하자는 마음으로 함께 해보시죠. 이번에는 돈의 심리학 오너와 나는 다른 게임을 하고 있다. 편을 알아봅시다. 장기 투자자들이 자신들과는 다른 게임을 하는 단기 거래자들로부터 신호를 읽기 시작할 때이다. 이 두 투자자들은 서로가 존재하는지조차도 잘 모른다. 같은 운동장에 서서 서로를 향해 달려간다. 둘의 경로가 충돌하면 다치는 사람도 나온다. 다른 투자자들이 나와 다른 목표를 가졌다는 사실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나와는 다른 게임을 하는 누군가의 행동에 휘말려 내 현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책 중에서 16. 너와 나는 다른 게임을 하고 있다. 나와 다른 게임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금융 신호를 읽지 않도록 조심하라. 금융 세계에는 나쁜 개념이 하나 있다. 자산에는 단일한 합리적 가격이 있다. 는 생각이다. 누군가에게는 말도 안 되어 보이는 가격이 다른 사람에게는 합리적일 수 있다. 서로 눈여겨보는 요소가 다르기 때문이다. 금융시장의 철칙 하나는 돈은 끝까지 투자 수익률을 쫓아간다. 는 것이다. 투자자들이 단기 수익률을 끌어올리면 더 많은 투자자가 모여든다. 머지않아 시장 가격을 결정하는 지배적 주체는 시장을 더 짧게 보는 투자자들이 된다. 거래량이 신기록을 썼다는 발표는 하루 안에 사고 팔 때 벌어지는 현상이다. 특히나 가격을 결정하는 투자자들은 향후 20년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는 스스로 잘하고 있는 모멘텀을 붙잡기 위해 사람들이 단기 거래 쪽으로 움직이는 어느 정도는 이성적인 행동을 하기 때문이다. 단기 거래자들이 활동하는 영역에서 장기 투자를 지배하는 규칙은 무시된다. 거품이 피해를 주는 것은 장기 투자자들이 자신들과는 다른 게임을 하는 단기 거래자들로부터 신호를 읽기 시작할 때이다. 이 두 투자자들은 서로가 존재하는지조차도 잘 모른다. 같은 운동장에 서서 서로를 향해 달려간다. 둘의 경로가 충돌하면 다치는 사람도 나온다. 다른 투자자들이 나와 다른 목표를 가졌다는 사실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나와는 다른 게임을 하는 누군가의 행동에 휘말려 내 현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내가 시간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나와 다른 게임을 하는 사람들의 행동에 설득당하지 않는 것이다. 나는 세상이 진짜 경제 성장을 이뤄낼 수 있다고 낙관하는 수동적 투자자이다. 나는 향후 30년간 바로 그러한 성장이 내 투자에도 쌓여갈 거라 확신한다. 라고 선언해 놓으면 관련 없는 모든 것, 이를테면 올해 시장의 성적이 어땠는지, 내년에 경기 침체가 찾아올지 등은 내가 하는 게임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런 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게 되며 그에 설득당할 위험도 없게 된다. 17. 비관주의의 유혹. 낙관주의는 제품 홍보처럼 들리고 비관주의는 나를 도와주려는 말처럼 들린다. 비관주의는 더 똑똑하게 들린다. 더 그럴싸하게 들린다. 비관주의는 유행에 따라 바뀌어도
비관주의 자체는 늘 그 자리에 있었다. 경제 성장은 물론이고 의학기술의 약진, 주식시장의 상승 곡선, 사회적 평등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평생 동안 얼마나 많은 진보를 이루었는지를 깨닫는다면 낙관주의가 비관주의보다 더 많은 관심을 받으리라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비관주의가 지적인 매력을 풍긴다는 사실은 수백 년 전부터 알려져 있다. 카너먼은 손실을 극도로 싫어하는 것이 진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생존책이라 말한다. 기회보다는 위협을 더 긴급한 일로 취급하는 유기체는 그렇지 않은 유기체보다 살아남아 번식할 확률이 더 크기 때문이다. 돈은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나쁜 일이 생기면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건강 문제는 개인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지만 돈 문제는 보다 전체적으로 움직인다. 비관주의자들은 시장이 어떻게 적응해 갈지를 고려하지 않고 미래를 추정한다. 해당 시나리오에 따르면 전 세계 석유가 동날 것이다. 그러나 시장은 그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경제학에는 이런 철칙이 있다. 극단적으로 좋은 상황이나 극단적으로 나쁜 상황은 오래 지속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예측하기 힘든 방식으로 수요와 공급이 적응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고쳐지고 사람들은 적응한다. 진보는 너무 느리게 일어나서 알아채기가 힘들지만 파괴는 너무 빠르게 일어나서 무시하기가 어렵다. 하루아침에 일어난 비극은 많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일어난 기적은 흔치 않다. 비관주의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만들어내기가 쉬운 이유는 따끈따끈한 최근 이야기가 더 많기 때문이다. 반면 낙관적 이야기는 역사와 발전을 길게 보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잊어버리기가 쉽고 조각을 맞추기도 어렵다. 성공의 대각이 낙인 성장 중에 발생하는 변동성과 손실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기꺼이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18. 간절하면 믿게 되는 법이죠. 매력적인 허구와 스토리는 왜 통계보다 강력한가? 경제나 사업, 투자, 커리어의 성장을 생각할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먼저 생각한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스토리는 다른 것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강력한 힘을 경제에 미친다. 무언가가 사실이기를 간절히 바랄수록 그게 사실일 확률을 과대평가하는 스토리를 믿을 가능성이 커진다. 그것들을 매력적인 허구라 한다. 투자는 매일 극단적인 보상의 기회가 주어지는 몇 안 되는 분야 중 하나이다. 사람들은 돌팔이 날씨 예보관은 믿지 않으면서 돌팔이 금융가는 믿는다. 중대한 것이 걸려 있을수록 실수의 여지도 크게 잡아야 한다. 세상에 대한 관점은 누구나 불완전하다. 우리는 그 구멍을 메우기 위해 스토리를 만들어낸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과 마주치면 보통은 자신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내가 얼마나 모르는지를 인정하는 것은 나의 통제를 벗어난 일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를 인정하는 것과 같다.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다. 커너먼의 스토리 경로. 계획을 세울 때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내 결과에 영향을 줄지도 모르는 의사결정을 내리는 남들의 계획이나 능력은 소홀히 한다. 과거를 설명할 때도 미래를 예측할 때도 우리는 인과관계에 미치는 능력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운의 역할은 소홀히 한다. 우리는 내가 아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모르는 것은 소홀히 한다. 그래서 나의 믿음에 지나친 자신감을 갖게 된다. 스타트업의 결과는 자신들의 노력 못지않게 경쟁자의 실적과 시장의 변화에 크게 의존한다. 우리는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필요를 충족시켜주겠다고 약속하는 권위 있게 들리는 사람들에게 의지한다. 19. 돈에 대한 보편적인 진실 몇 가지. 우리는 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일이 잘 풀릴 때는 겸손을 찾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일이 잘못되었을 때는 용서와 연민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 자존심은 줄이고 부는 늘려라. 오늘 내가 살 수 있는 것을 사지 않을 때 부가 만들어진다. 시간을 보는 눈을 넓혀라. 투자의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은 시간이다. 포트폴리오의 일부가 아닌 전체를 보라. 많은 것이 잘못되더라도 개의치 말라. 소수의 작은 것들이 다수의 결과를 책임지기 때문이다. 비즈니스에서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있어도 편하게 생각해야 한다. 세상은 원래 그런 것이다. 리스크를 좋아하라. 사람들의 예측 능력은 형편없다.
또한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형 사건은 느닷없이 일어난다. 그러니 리스크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 리스크를 좋아하라. 시간이 지나면 제값을 할 것이다. 그러나 파산할 정도의 리스크는 극도로 조심해야 한다. 돈 문제에 있어서 각자 의견은 다르다. 혼란을 존중하라. 사람마다 목표와 욕망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하나의 정답은 없다. 오직 나에게 맞는 답이 있을 뿐이다. 20. 나의 투자 이야기. 뮤추얼 펀드 포트폴리오 매니저 중 절반은 자신의 펀드에 한 푼도 투자하지 않는다고 한다. 보편적 진리는 없다. 나와 내 가족에 맞는 진리가 있을 뿐이다. 진정한 성공이란 극심한 경쟁의 쳇바퀴에서 빠져나와 내 활동을 마음의 평화에 맞추는 것이다. 정해진 목표 금액은 없다. 쓰고 남은 돈은 투자한다. 투자 노력과 투자 결과 사이에는 상관성이 거의 없다. 꼬리 사건들이 세상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저축률과 인내심의 투자를 위한 노력을 쏟고 있다. 세계 경제가 향후 수십 년간은 가치를 창출할 거라는 낙관적 사고에 의존해서. 에필로그. 돈에 대한 이 같은 생각은 어떻게 형성된 걸까? 1945년 8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다. 저금리는 유지되었고 소비자 신용시대가 열렸다. 수요는 폭발했고 값싼 소비자 신용으로 경제 호황이 도래했다. 부가 그 어느 때보다 평등하게 공유되었다.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 그러나 소득도 증가했으므로 충격은 크지 않았다. 균열이 시작되었다. 다시 호황이 시작되었으나 이전과는 달랐다. 옆집에 뒤처지면 안 돼. 현상이 무리한 소비와 대출로 이어졌다. 부채 위기의 시작은 이자를 지불할 수 있는 금액보다 더 큰 빚을 내는 순간이다. 패러다임은 한 번 자리 잡으면 돌리기가 매우 어렵다. 사람들은 그만둬. 나에게 불리하잖아. 라고 소리치기 시작했다. 기대치가 현실보다 느리게 움직인다. 역사란 지독한 것 다음에 또 지독한 것이 오는 것이다. 독후감. 맞다. 어려운 용어들을 쉽게 이해하도록 풀어서. 많은 독자층을 가진 훌륭한 기자이자 작가이다. 다행히 아는 사람 행동주의 경제학자 카너먼의 이야기와 대뇌 생리학의 어려운 부분을 투자 심리학에서 오는 각종 심리 효과를 비전문적 용어로 풀어줘서 다시금 확신하는 계기가 되어 얄팍한 마음 여기서 말하는 수수료를 내지 않을 요량으로 매도했던 것들을 다시 매수했다. 하루 만에 8%의 수수료를 냈다. 복리의 마법은 역시 믿을 수밖에 없다. 내 책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한다. 에서도 강조한 것을 잠시 얄팍한 마음에 흔들렸던 것을 되돌리게 해줬다. 꼬리 사건은 투자 중 의문의 하나를 풀어준 것이다. 테슬라보단 조비항공이 효자가 될 수 있다. 25년까지 테슬라는 2배 성장 예상하지만 조비는 4배의 성장이 예상된다고 한다. 그래서 하루 만에 40%의 수익을 냈다. 난 젊어서 돈의 노예가 되기 싫어서 재테크를 거부했었는데 그것이 잘못이란 것도 깨달았다. 돈은 투기를 위해 모으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를 담보하기 위해 모으는 것이라고. 최소한 30%의 비중으로 현금을 보유해야 한다는 것을 후손에게도 알려줘야겠다. 여러분은 생각도 바꾸셨고 매일 실천하고 계시고 대뇌의 구조도 재배열되고 있는 중이니 이제 백만장자가 되는 일만 남았습니다. 천만장자, 억만장자의 길을 위해 다같이 파이팅 합시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도 잊지 마세요. 인맥 레버리지를 구축하세요. 댓글로 서로 응원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투자 심리학 1편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